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차트만 보고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차트가 쌍바닥을 찍고, 그렇죠? 쌍바닥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일봉상 차트의 모습인데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런 W자 패턴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라인에 이런 고점도 이렇게 상승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 차트 일봉만 모습만 봤을 때 상당히 이뻐 보이지 않나요? 주가의 큰 폭의 하락, 그렇죠? 이런 하락폭 뒤에 이제 주가의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 이 모습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아니 무슨 코스피 차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냐, 이 차트를 한번 반전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상승으로 나타나고 또 상승하던 모습이 하락으로 나타나는 모습,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은 지금의 이런 하락하는 모습,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먼저 이런 반전된 차트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매도 상당히 우리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물론 시장에서 뭐 공매도의 뭐 순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 유통 물량을 늘려줘서 매매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특정 종목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그 종목이 특정 누군가로부터 상당량의 물량이 매집되었을 시 주가를 한없이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3월 초에 나온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하루 공매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1월 달과 2월 달에 큰 폭의 공매도 금액이 나왔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과 함께 주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결국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시 금지 기간이 10거래일 내 확대. 보통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기간이 하루 동안 다음날 공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0일, 즉 일주일에 5일 거래이니까 2주로 연장을 시킨다. 그것을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줄이는, 그래서 지수 종목별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종목을 끌어내려서 내 종목이 손실 난다, 그래서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매매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똑같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공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대주거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외국인과 기관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불합리하죠. 공평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넘어서 과연 공매도를 하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이 공매도는 외국인, 미국과 일본 같은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매도와 관련된 아주 잘 나타난 뭐 그런 특별한 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강의라던가 이런 것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만들더라도 책이 많이 팔려야 출판사에서도 수익이 나고 또 책 저자도 돈을 벌 텐데,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만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사서 볼 필요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실질적인 공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공매도에 관해서 미국의 뉴욕 증시 월스트리트의 공매도의 원칙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그 중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인들은 공매도도 하지도 못하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왜? 공매도를 하는 입장들,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도 공매도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 형태입니다. 주가가 무한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항상 상승과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매도들 또한 공매도를 잘못했을 시 상당한 큰 폭의 손실이 났을 테고, 그들 또한 손절 관련된 환매라고 그러죠. 쇼커버링이 나오겠죠. 자신들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한다. 손절해야죠. 손절 관련된 환매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 쇼커버링으로 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 테슬라라는 종목, 그렇죠. 많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러한 악재들이 해소되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공매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주가가 20%씩 막 오르고 그러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공매도를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수익률을 낮추고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으로서만 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하는 지점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면은 어떠한 지점에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공매도를 많이 하는지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러한 지점에서 종목을 또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심리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왔을 때 매매에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오늘 방송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금 공매도를 하는 이런 우리나라 시장 책이 아니고 이 미국에서 나온 그런 책에 관련된 거기서 중점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입장, 숏 포지션을 취한 이 공매도자들은 시장의 사이클, 공매도도 아무 때나 한다는 게 아니겠죠. 먼저 큰 틀에서 이런 시장의 사이클과 약세 시기에 맞는 업종과 종목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지수가 한없이 올라가는 최근에 미국 같은 지수 끊임없이 상승을 했죠. 공매도들 파산하기 딱 좋은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사이클은 항상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있죠. 우리도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공매도들이 활개치고 있다. 그런 기사도 아까 잠깐 봤습니다. 당연히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가 지수, 전 세계적인 악재가 나왔을 시 당연히 공매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지수 하락과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업종과 종목, 이것은 최근에 뿐만 아니라 업종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나는 사람들은 시장의 주도주라고 그러죠.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 뭐 반도체 IT, 뭐 자율주행, 5G, 그렇죠. 그렇지만 뭐 조선주, 뭐 철강주,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건설주, 이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공매도의 타겟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매도 입장에서도 항상 시장과 개별 주식을 함께 주시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대다수 종목들도 하락합니다. 당연히 공매의 입장에서도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공매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매도는 시장이 보내오는 천정이라는 신호를 포착하는 기술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가의 천정, 주가가 최대한 오르다가 오르지 못하는 그 지점을 잡는 것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따 이 기술적 차트로 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번, 반등이 일시적인 것인지, 그래서 다시 주가가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이 아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반드시 이 공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매수하는 사람들, 매수자들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곧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가 움직임과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주가와의 위치를 통해서 공매도할 지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자 입장, 롱 포지션을 취한 이 매수자 입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상반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참 이 내용을 앞으로 차트를 볼 텐데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평선들 저항과 그리고 돌파 실패가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그 지점에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장기 이평선이 큰 저항이 되고 있는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항상 주가는 한 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기 이평선들이 저항 라인을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한 번씩 반락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수가 상승하다가 하락. 그것은 바로 장기 이평선이 저항이고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가를 반대로 봤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지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공매도의 개념으로 보니까는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이 노란색 위치들, 여기서 공매, 쇼 포지션을 취하는 이 공매도들이 충분히 물량을 아래로 내리까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지 이평선들이 계속적인 하향 이탈. 이평선이라는 것은 저항이 돼서 하향도 되지만은 주가가 하락할 시, 그렇죠. 최근에 주가 하락의 모습을 보면은 이평선이 한번 90일 이평선이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지 못하고 또다시 모든 이평선들 180일 이평선도 또 하향 이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평선들 올라올 때는 저항으로 작용하지만 주가가 내려올 때는 지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지지하는 위치에서도 각각의 이평선들이 다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위치에서 하락이 멈춘 지점 61선 이평선이 지지, 그리고 이 위치에서 하락이 멈춘 지점 121 이평선 60일, 120일, 그 다음 360일이던, 그렇죠? 이렇게 지지를 하고 그 다음 121선,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내려올 때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 라인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이탈했을 시 당연히 공매도 쇼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캔들의 전저점 이탈 또는 전고점의 돌파 실패. 다시 한번 차트를 깨끗이 하고, 주가라는 것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전고점과 전저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돌파라는 개념 또는 저항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위치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계속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돌파하지를 못하고 하락이 나왔고, 그것은 또 한 가지 캔들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큰 상승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매수자들의 물량을 모두 다 소화를 하고 주가가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버티다가 하락하는 음봉이 나왔다. 당연히 공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공매도하는 시초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다. 추세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 주가를 보는 매매자들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결한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지점 라인이 이제 연결이 돼서 저항 라인이 되고 있죠. 뚫지를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차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실패 시 실망 매물의 급격한 동반. 그렇죠. 왜? 주가에서 차트를 이용해서 종목을 매수하거나 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들 입장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할 때 모습이 나올 때 이 차트를 지금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차트라는 것이 후행적이다. 그래서 차트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차트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접근했을 때 확률, 상승할 수 있는 확률과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자건 매도자건 롱 포지션을 취한 매수자건 숏 포지션을 취한 공매도자건 시장에서 이 차트의 모습, 저항과 지지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차트를 통한 매매는 분명히 공매도 입장에서도 이 위치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 어깨 머리 패턴이죠. 그리고 뚫지를 못하고 전저점을 또 이탈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공매도자들 또한 이 종목을 보유한 매수자들은 이런 이평선의 저항 또는 캔들의 전고점의 저항, 뚫지를 못하고 하락했을 때 자신들의 수익난 물량 또는 손절난 물량들 매도가 급격히 나올 수 있구나. 거기에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큰 수익을 얻는 이 공매도자들,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특히 차트를 봤을 때 이와 반대되는 위치에서 분명히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위치가 왔을 때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런 지점에서 공매도들이 활기를 치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다 지나온 다음에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항상 이런 이평선과 캔들의 고점을 뚫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그런 모습이 차트상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활개치는, 공매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가를 매수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주가 지수를 봤을 때 또 종목을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트라는 것은 많은 매매자들이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하고, 어찌 보면은 총을 쏘기 전에 마지막에 지점을 잡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차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공매도들은 어느 지점에서 공매도를 시작을 할까? 그것은 반대로 우리들이 종목을 매수할 시 피해야 될 자리이자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위치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바꿔봤을 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공매도자다, 참 이쁜 자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원상태로 돌려보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그리고 매수하지 말아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신호를 줄고 우리는 공매도들과 반대로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